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류의 형태는 점점 흥미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의 한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을 긴장하게 만든 한국 관련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빠칭코입니다. 애플TV가 만든 빠칭코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빠칭코 신드롬은 한류 확산의 증폭제가 되고 있다는 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동명 원작 소설이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품귀 형상을 빚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서구권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의 역사를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를 전 세계는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안부나 강제징용, 독도 등의 문제에 있어서 세계인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일본 내 빠칭코의 반응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일본 언론은 침묵하고 있고 일본 대중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는 헐리우드까지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8월 CJ ENM은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재균 감독과 헐리우드 영화 인터스텔라,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든 유명 제작자 린다 옵스트 등과 함께 K-팝을 소재로 한 글로벌 영화를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드디어 가제 K-팝 로스트 인 아메리카의 세부 윤곽이 발표됐습니다.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가 그만 텍사스 시골 마을에 잘못 도착한 한국 5인조 아이돌이 공연을 위해 무일푼으로 뉴욕까지 간다는 내용의 청춘 음악 로드무비입니다. 영화에는 K-팝 스타만이 아니라 헐리우드 배우와 미국 팝 가수도 출연 예정입니다. 디즈니는 5인조 K-팝 아이돌 그룹이 캐릭터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메이의 새빨간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드림웍스의 음악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 투어에는 걸그룹 레드벨벳이 아예 영화 속 K-팝 트롤 역할을 맡아 노래와 목소리 연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시선은 한국 문화를 향하고 있고 수많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보면 2021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3천만 달러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저작권 수지가 24억 5천만 달러로 흑자폭이 1년 전보다 7억 1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 저작권이 7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 연예기획사의 음악, 영상 저작권 수출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출판 한류입니다. 그리고 출판 한류의 중심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한국 관련 서적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혐한 서적을 떠올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문학붐의 당사자에게 듣는다. 지금 왜 K문학이 인기인가? 일본에서 한국 문학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류의 붐이 한국 문학으로 옮겨갔고 이제는 완전히 정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K문학의 일대 전환기를 2015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박민규 작가의 단편소설 카스테라가 제1회 일본 번역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한국 문학의 대단함과 재미있음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전 한국 문학은 식민지 지배나 군사 독재 정권 등 민족 이데올로기에 속박된 무거운 작품이 많았는데 90년대 이후 젊은 중견 작가들이 삶의 불안, 여성차별, 격차사회 등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과 엔터테인먼트성도 가미한 대중성 있는 작품을 쓰면서 일본에서도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서적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서점도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김승복 씨가 오픈한 한국 서적 전문 서점 책코리에는 일본어로 번역됐거나 한국에서 직접 들어온 원서 등 4,000권가량의 도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책 전부 히트, 일본에서 왜 한국 에세이가 붐인가? 최근에는 한국의 에세이가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0일 최근 한국 에세이가 출판만 하면 증세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는 층에서도 인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한국 문학의 놀라운 인기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다이아몬드사가 출판한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는 50만 부 이상 판매됐고, 한국 에세이의 가능성을 확인한 다이아몬드사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했다 등 에세이를 잇따라 번역해 선보여 1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등의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출판사의 한국 에세이 담당 편집자는 일본 출판계에선 책을 4권에서 5권 내면 이 중 1권을 증세하는 게 평균이고 5만 부 넘게 팔리는 건 극히 일부라며, 한국 에세이에서 연달아 10만 부 넘는 히트작이 나오면서 일본 출판업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다른 출판사들도 한국 책 번역 출판에 뛰어들면서 몇 년 만에 대형 서점의 외국 문학, 에세이, 베스트셀러 서가마다 한국 책 코너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일본이라고 하지만 일본도 책이 팔리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일본의 출판사들도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책들이 출판만 하면 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많은 일본 출판사들이 한국 책 출판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에세이의 전도사 역할을 한 1등 공신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서점의 가장 중심에는 BTS 리더 RM 추천, 블랙핑크 지수가 사랑하는 책 같은 홍보 문구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이들 아이돌 멤버들이 추천한 책들이 일본에서도 대박 흥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돌 멤버의 추천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의 책들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도서의 일본 수출을 담당하는 출판 에이전시 관계자는 일본 출판사의 관심이 아이돌 추천서에서 책의 메시지나 일러스트 등 콘텐츠 자체로 옮겨가고 있다며, 일본에 소개되는 한국 도서 콘텐츠가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며 인정받는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에세이의 인기에는 제목의 참신함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도서의 주 구매층은 20,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판되는 책마다 놀라운 판매 성과를 올리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점들은 이러한 한국 서적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 놓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일본 서점의 혐한 서적 코너입니다. 혐한 서적의 주 고객층은 50대 이상 남성들입니다. 한때 혐한은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출판되는 족족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명을 떨치던 혐한 서적도 이제는 힘이 떨어지고 있고 예전과 같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혐한을 뛰어넘은 한류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 한류의 힘이 더 강력해져서 일본 아저씨들도 K문학에 빠지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